예, 안녕하십니까 어머니들. 저는 강남대 여성 대성말맥에서 사회문화 수업을 하고 있는 강사 이용서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그렇죠. 날씨도 춥고 한데 오신다고 고생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강남대 여성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 강남대 여성 6월 야간반에서 담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인강도 하고 있고 단과도 하고 있고 그래서 좀 여러 개를 하고 있는데 6월 야간반은 강남대 여성에서 최상위권 문과 학생들입니다. 저희 반 같은 경우에도 가장 낮은 대학교 다니고 온 애가 중대였어요. 근데 저희 반에 45명 학생이 있는데 사회탐구 만점을 고3 때 2개 다 받은 학생은 단 1명이었습니다. 둘 다 만점을 받은 학생은. 물론 그 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회문화가 좀 어렵긴 했어도 그래도 사회탐구 만점자가 그렇게 정말로 많지 않습니다. 근데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회탐구는 빠르게 끝낼 수 있는 과목이다 라고 생각하고 더 많은 양을 해야지 시험장에서 흔들리지 않다는 것을 그날 알았대요. 그러니까 모든 과목이 다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 이 정도 하면 1등급이 되겠지라고 하게 되면 전부 다 2, 3등급을 받습니다. 사회탐구도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1등급을 못 받고 2등급이나 또는 3등급을 받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많이 준비하지 않은 것은 좀 내용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첫 번째는 과목 선택에 대해서는 일단 3학년이나 2학년 내신 하는 과목들 중에서 그리고 학생들이 좋아하는 과목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특정한 과목에 유불리가 있다거나 그런 건 좀 없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왜냐하면 사문정법조합이 올해 유행했어요. 상위권한테는. 표점이 높았거든요. 작년 수능에서. 근데 올해 수능에서 표점이 가장 높은 거는 아마 생륜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점이 어떤 과목이 어떤 해 높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표점만 가지고 나는 이 과목 선택할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인 것 같지는 않고 그런데 좀 피해야 되는 거는 인원수가 너무 작은 과목을 일부러 선택할 이유는 없어요. 내가 세계사를 좋아하거나 경제를 좋아하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닌 이상 선택을 할 전략적인 이유는 분명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목을 선택해도 괜찮아요. 사문을 해도 괜찮고 지리해도 괜찮은데 고2나 고3 때 내신 하는 것들 중에서 선택을 하시고 학생들이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을 해야지만 바꾸질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 6월 평가원은 사문 생륜치고 구평은 한지 세지 치는 애들이 있어요. 수능 칠 때는 윤사 생륜치고. 그러니까 과목을 계속해서 바꿔가거든요. 보니까 옆에 있는 애들이 공부를 많이 안 해도 성적이 나오는 게 느껴지니까. 근데 수능에서는요, 공부를 한 만큼 나오는 거니까 절대 과목을 바꾸지 말고 처음에 선택하실 때 좀 신중하게 하시고요. 이제 겨울 방학인데요. 겨울 방학에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되게 계획이 되게 거창해요. 사회문화 이것저것 다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하는데 계획했던 거에 아마 3분의 1도 못 할 겁니다. 왜냐하면 국어, 수학이 더 많이 급하거든요. 영어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고3들은요. 처음에 시작할 때 겨울 방학에서 3월 교육청 전후까지 해가지고 그 과목에 대한 개념에 대한 강의만 완벽하게 한번 끝나면 됩니다. 절대 마더텅 사주지 마시고요. 수능 특강 처음에 사주실 필요가 없어요. 내용이 정리가 안 돼 있고 이해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문제를 풀면서 자기만의 새로운 이론이 나오기 시작해요. 정확하게 내용을 정리를 좀 하는 게 필요한 거니까 어떤 강의가 돼도 좋아요. 인강이 돼도 좋고 형광이 돼도 좋은데 한번 끝내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저도 인강을 찍고 있는데요.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너네들 작년에 보니까 이런 강의도 듣고 있는데 점수가 왜 이렇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가장 많이 한 대답은 공부를 한 게 아니고 구경했대요. 강의를 구경을 했대요. 인강이 가장 좋은 점은 멈추는 거잖아요. 그렇죠? 멈추고 나서 필기 다시 받아 적고 넘어가면 되게 효율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생각을 많이 안 했던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인강을 내가 선택을 해서 사탐을 듣겠다라고 하게 되면 처음에 항상 어머니들이 잔소리를 많이 하시지 마시고요. 구경하지 말고 같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Q&A 게시판에 한두 개씩 올리면서 공부를 하는 습관을 가지게끔 그런 이야기들만 반복적으로 좀 해주시면 돼요. 어디까지 들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애들은 썰만 기억합니다. 되게 신기해요. 제가 썰을 잘 안 풀거든요. 근데 안 풀게 된 계기가 있는 게 저도 이제 애들 막 웃고 밝으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근데 끝나고 나니까 그것만 기억하더라고요. 정말. 제 와이프가 키가 175거든요.
결혼식 할 때 이렇게 저렇게 재밌는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애들은 수능 끝날 때까지 제 와이프 키만 기억해요. 정말로. 더 중요한 내용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무섭게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 공부는 공부답게 하고 인강이 돼도 좋지만은 제가 개념 강의에 대해서는 현강을 좀 추천하는 이유는요. 와서 눈 마주치고 고민을 하는 습관을 처음에 좀 길러야 됩니다. 개념 강의를 끝낸다고 하는 건 뭐냐면요.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언저리까지는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개념 강의에서. 그냥 개념 강의에서는 그래 전체 100 중에 30만 메꾸고 그 다음에 더 메꾸고 이게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는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개념 강의에 대해서는 와서 철저하게 좀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에서 자기가 좀 뭔가 느끼게 되는 거고, 저는 숙제를 줄 때 항상 첫 번째 페이지는 질문이에요. 5개씩 질문하라고 그래요. 그냥 이 말 뜻이 뭡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것조차도 애들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현강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와서 힘들지만은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또 수업 시간에 고민하고 쉬는 시간에 하나씩 물어보면서 자기가 한두 개씩이라도 알고 가는 거하고 그냥 인강에서 이거구나 받아줬고 형광펜 줬고 나중에 보면 이거 별 붙인 건데 뭐지? 이것만 기억나거든요. 내용이 기억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처음에는 선택 잘 하시고 그 다음에는 욕심 부리지 말고 개념 강의까지 들으시고 대신에 구경하지 말고 처음부터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좀 더 중요한 거고. 제가 사회문화에 대해서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사회문화를 많이 선택을 하는 이유는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표점 때문입니다. 이번에 6월 야간반에 전체 학생이 250명이었거든요. 근데 사회문화가 190명입니다. 생활관리는 120명이 선택했어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수치거든요. 왜냐하면 전체 지금 고3들 같은 경우에는 생률이 조금 더 많아요. 근데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문화라고 하는 과목이 가지고 있는 특징 자체가 양이 많지가 않다. 정확하게만 이해하고 자료 분석에 대해서만 내가 정확하게 극복할 수가 있으면 점수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 선택을 되게 많이 하고 상위권만 하는 게 아니고 중하위권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겨울방학 커리는요. 개념부터 시작을 하긴 하는데 자료 분석까지 이어서 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료 분석을 보통 언제 개강하냐면요. 중간고사 끝나고 개강을 해요. 끝나고. 6평 전에 개강하는데 세 문제가 킬러 문제입니다, 어머니들. 딱 세 문제가 오답률 1등, 2등, 3등이에요. 그럼 이 문제는 한 번 해서 안 되는 문제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겨울방학에 개념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자료 분석까지 시즌 1까지 해가지고 같이 진행을 할 건데 그래서 조금 빡빡하게 진도가 나갈 수가 있고 인강을 제가 조금은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료 분석을 뒤에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5월 달에 하는 순간 안 되더라고요, 고3들은. 왜냐하면 이제 6평이 다가오는 순간 중간고사 끝나고 좀 쉬는 텀을 가질 건데 개념도 까먹은 상태에서 자료 분석을 하는 순간 애들은 사회문화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게 될 거고 또 자신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능력으로만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겨울방학 동안에는 개념하고 자료 분석을 1등급 언저리까지는 좀 만들려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숙제 같은 경우에는 부담되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될 만한 양을 줄 거고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저희 조교하고 제가 좀 철저하게 밑에 해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정리를 할 계획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피드백에 대해서는 걱정을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탐구는요. 학생들은 보게 되면 겨울방학에 한번 공부, 그 다음에 여름방학에 한번, 파이널을 한번 딱 이렇게 막 하는데 꾸준히 할 수 있게끔 어머니들이 조금만 지도를 해주세요. 제가 옆에 다른 지역에서 이제 예체능 하는 애들을 딱 1년만 맡아서 수업을 한번 해봤는데요. 되더라고요, 보니까. 겨울방학부터 꾸준히 하니까요. 처음에 걔들이 고3, 3월 학평에 3월 교육청에서 12점, 13점이었어요. 근데 뒤에 가니까 걔들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꾸준히만 하니까. 그러니까 3월 이제 뭐 교육청, 모의고사 이런 데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요. 입시는 어차피 좀 수능 딱 그 한 번의 결과가 중요한 거니까 겨울방학에 개념을 완벽하게 끝낸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교육청 점수보다는 꾸준하게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학생들에게 좀 유도해 주시고 개념이 안 돼 있으면 문제풀이보다는 개념을 더 듣게 하세요. 모의고사 푸는 게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냥 여기도 보면 컨텐츠가 되게 나만 돌 거거든요. 뒤에 보면은
어느 유명한 쌤 콘텐츠도 있을 거고 어느 학원의 콘텐츠도 있을 거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개념하고 자료 분석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내가 반복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콘텐츠에 대한 욕심보다는 그 개념에 대해서 내가 좀 겸손한 자세로 이해를 하고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을 좀 받을 수 있게끔 유도를 하셔야지, 잠깐 공부하고 반짝 성적이 나왔다고 해서 수능에서 그 성적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막연한 기대는, 그렇죠? 이렇게 치열한데, 그렇죠? 그리고 사회통고 가지고 어차피 수시를 맞춰야 되잖아요. 우리는 두 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1등급을 받아야 될 거고, 둘 다 1등급을 받는 순간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대에서 상당히 유리하거든요. 정시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부터는 좀 꾸준히 할 수 있게끔 어머니들이 좀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제가 지금 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 오늘 뭐 혹시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네. 없으면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